기철 씨, 본청에서 압수수색 명령이 떨어졌어요. 통장 원본, USB 전부 내놓으라는 겁니다. 당신 쪽에서도요? 예, 제 사무실도 조사 중이에요. 그럼 이 싸움 입 내부까지 잠식됐군요. 기철 씨, 지금은 잠시 숨으셔야 합니다. 숨는다고 끝납니까? 살아야 끝낼 수 있어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큰 행운이 함께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돈 이미 다 처리됐소. 남은 건 당신 인생뿐이야. 그 말이 귀 안쪽에서 깨진 유리처럼 울렸습니다.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소리만은 오래된 녹음기처럼 또렷했죠. 형광등이 지지직거렸고 고시원 벽지는 눅눅했습니다. 천장 구석에 곰팡이가 피었고 공기는 늘 싸늘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라면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좁은 방을 메우고 있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화를 꿰고 전기공구가 든 가방을 메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자판기 앞에서 노식이 형이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죠. 커피 향이 좁은 복도에 퍼져 있었습니다. 기철아, 오늘도 나가냐? 교회 판넬 고장 났다네요. 이 비에? 쉬지 그랬어. 쉬면 돈이 안 들어오죠. 형은 쓴웃음을 지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산을 펴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길엔 흙탕물이 넘쳤고 빗방울이 고무장화를 때렸죠. 버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IMF 이후 20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정리 중이었어요. 가족도 집도 신용도 다 잃었고 남은 건 공구 가방 하나뿐이었죠. 은행에 도착하니 오전 9시 반이었어요. 문이 막 열렸고 안은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번들거렸고 사람들은 무표정했어요. 대기표를 뽑고 앉자 신문 일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광물산 국책사업 수주. 그 이름, 가슴 한구석이 미묘하게 뻐근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 회사의 하청업체 대표로 일했죠. 정기배선, 문서결제, 회계 처리 다 제 손을 거쳤어요. 그때 맡긴 이름 하나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죠. 312번 고객님.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남자였고 넥타이는 가지런히 매어 있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하시죠? 예,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좌요? 예, 90년대 후반에 개설된 법인 계좌인데요. 휴면 처리되어 있네요. 법인 계좌요? 예. 잔액은 없고요. 다만 특수관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더니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푸른색 커버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가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거칠었죠. 이거 고객님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파기 예정인데 실물이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울렸어요. 남아있다? 표지를 열자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광물산 외주일팀 한기철. 잔액은 0원이었죠. 그런데 이름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통장, 왜 아직 내 이름으로 살아있지? 이 계좌 왜 남아있는 겁니까?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계좌는 내부 승인 없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통장을 가슴에 넣었어요. 얇은 종이 모서리가 심장을 찔렀죠. 은행 문을 나서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차들이 물을 튀기며 지나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우산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거칠었어요. 비냄새가 짙었고 그 속에서 오래된 금속막 같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놈들 아직도 이 이름 밑에 숨어 있는 거냐? 그날 오후 본점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공기는 싸늘했고 대리석 벽에 조명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창구 앞에 선 직원의 미소는 매뉴얼처럼 일정했죠. 고객님, 파기 의사를 확인해 주세요. 파기하면 완전히 사라집니까? 실물은 폐기되지만 전산 기록은 남습니다. 그 기록은 누가 볼 수 있죠? 내부 승인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엔 파기 동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볼펜이 손에 들렸지만 사인하지 않았죠. 보류하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파기 보류 2011년 3월 18일. 붉은 잉크가 눈에 박혔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비는 거의 멎어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 차 매연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통장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빛에 비친 이름은 또렷했어요. 잉크는 바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죠. 받자마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철 씨죠? 누구십니까? 휴면 통장건으로 상담드리려 합니다. 은행에서입니까? 은행이라 해두시죠. 지금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그제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민원실 유리 너머 검은 우산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손목엔 희미한 명찰줄이 보였어요. 성곽물산. 그 글자가 또렷했죠. 그래, 결국 다시 그 이름이구나.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가슴속 통장이 다시 심장을 찔렀죠. 비가 세차게 쏟아졌고 도시의 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제 인생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어요. 버려진 이름 하나가 세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었죠.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창문 틈으로 비가 새어들었고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책상 위에는 낮에 가져온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푸른색 커버는 더 바래 보였고 종이는 제 손바닥 열기로 약간 눅눅했죠.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누군가 제 인생을 이 안에 접어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버려, 기철아. 넌 이런 일에 끼면 안 되는 놈이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오래된 불빛 하나가 떠올랐어요. 1998년 회색 창고, 서류 더미 사이에서 서명하라던 손가락. 그때 맡긴 이름 하나가 지금 제게 돌아온 겁니다. 형식상이라더니 결국 내 인생만 망가졌지. 다음 날 아침 빗소리가 멎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고 손끝은 이상하게 떨렸어요. 민원실 직원은 저를 보자 익숙한 듯 웃었습니다. 어제 오셨죠? 파기 보류건으로요. 예. 그때 말씀하신 전산 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전산 기록은 내부 전용이라 고객님은 열람이 안 됩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보안 규정상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표정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혹은 알면서 모른 척하는 표정. 그럼 그 계좌 누가 만들었는지는 기록돼 있습니까? 예, 전산상으론 남아있을 겁니다. 지울 수도 있나요? 복원만 불가능합니다.
복원만 불가능하다. 그 말은 곧 누군가 이미 손을 댔다는 뜻이었죠. 은행을 나왔을 때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고 그 짧은 순간에도 낯익은 냄새라는 걸 느꼈어요. 또 그놈이군. 어제 그 우산. 길 건너편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통장을 꺼내 바라봤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묘하게 멀게 느껴졌죠. 한기철 씨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제 앞에 섰어요. 목에 걸린 신분증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윤 금융감독원 불법자금조사과. 놀라지 마세요. 어제 파기 보류하신 통장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요? 그 통장은 단순한 금융기록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접근이 제한된 비자금 계좌입니다. 그녀의 말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어요. 한기철 씨 이름이 거기에 쓰인 이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성광물산 회계라인 장성우 회장 측 인물들이겠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끝이 약간 무거웠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조사관이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거요. 이 계좌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제 쪽 시스템도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나를 찾아온 겁니까?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통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의 햇빛이 유리 위에서 번졌고 커피 향이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그림자가 비틀렸어요. 멀리서 낮은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걸음을 멈추면 그쪽도 멈췄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군. 숨길 수 있다면 벌써 숨겼겠지. 그날 밤 고시원 방 안에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죠. 2011년 3월 27일. 내 이름으로 된 휴면 법인 통장 발견. 계좌 주체 성광물산 외주 1팀. 본인 동의 없이 개설 관리됨. 관련자 장성우 외 다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이번엔 내가 남길 차례다. 이 기록만큼은 아무도 지우지 못하게. 창문 밖으로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도로 위 불빛이 젖은 유리창에 번졌고 멀리서 들리는 버스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번호는 여전히 표시되지 않았죠. 메시지 한 줄이 떴습니다. 기록을 멈추세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크린 위로 빗물이 떨어졌고 글자가 번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켜본다고? 좋아, 그럼 제대로 보라고 해.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빛이 번지고 도시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깨어났어요. 밤은 길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녹음기 불빛이 꺼지자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책상 위엔 어제의 통장, 펜, USB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통장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면 또 잊히겠지. 이번엔 설계해야 해. 내가 흔적을 남겨야 해. 아침 햇빛이 희미하게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공기는 눅눅했어요. 밖으로 나서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상점 간판이 삐걱거렸고
바닥엔 비가 말라붙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는 동네 문방구로 향했습니다. CD-R 5장, USB 2개를 샀어요. 문방구 주인은 제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다 클라우드 쓰는데요, 아저씨. 난 그 구름을 못 믿겠어요. 그래도 오래 가진 않아요. 조심히 다루세요. 그녀의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든 CD의 표면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죠. 그 빛이 어쩐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낮은 조명, 담배 냄새,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저는 자리 하나를 골라 앉았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어제 녹음한 음성 파일, 통장 사진, 민원 서류 사본을 폴더에 넣었죠. 폴더 이름은 전기요금 견적. 좋아, 겉으론 평범하게. 속은 폭탄이지. 프린트 몇 장이세요? 12장이요. 흑백으로. 앞뒤요? 앞면만. 흐리지 않게.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토해져 나온 종이를 한 장씩 모으며 저는 주변을 훑었죠. 모니터 불빛 너머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대신 창가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 향수 냄새, 어제 그놈이었습니다. 좋아, 따라왔군. 그럼 이제 내가 유도하지. 프린트를 다 모은 뒤 고시원으로 향하지 않고 성수동 공구상가로 갔습니다. 그곳 2층엔 옛 현장 반장, 추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드릴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공기 중엔 철가루 냄새가 떠돌았고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기철이냐? 너 아직 이 동네에 있었냐? 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 예전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 기억나시죠?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드릴날이 책상 위에서 달그락거렸죠. 위에서 시킨 거야. 우린 몰랐어. 그 위가 누구입니까? 그걸 말하면 나도 끝이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노랫말 사이로 쇳소리 섞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왼손이 문 옆 서류함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손끝의 방향을 따라가 봤죠. 오래된 결제 도장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거기서 찍은 거구나. 내 이름을. 반장님, 저 다칠 일 안 합니다. 다만 누가 찍었는진 알아야겠어요. 정 과장? 지금은 정혜계사라 불러. 살아있습니까? 왕십리 성당 근처에서 봤다더라. 햇볕 쬐는 노인 하나 있지.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그 불빛이 잠시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왕십리 공원 벤치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 낡은 코트, 흐린 눈빛. 제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살아있었구만. 덕분에요.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제 이름 되찾으러요. 그는 천천히 웃었어요.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이름 장 회장이 써먹었지.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죽은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다 입 닫았어.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종이 한 장을 찢어 제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글자 몇 줄이 쓰여 있었죠. 계좌 결제 라인 J, S, H, 그 아래 제 이름. 이걸 왜 남기셨습니까? 죄책감은 오래가. 종이에 옮기면 밤에 덜 괴로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 몇 장이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철 씨, 그 통장은 지금도 움직여. 누가 내 이름으로 돈을 옮기는 중일 거야. 그 말이 공기 중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실하군. 내 이름이 아직도 팔리고 있어. 돌아오는 길에 본점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장 재발급 신청하려는데요. 사유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훼손됐어요.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받는 이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기록을 남기려는 제 의도는 단순했어요. 그들이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접수표를 들고 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직원은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상부에 확인해야 해서요. 잠시 후 남색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명찰엔 은행 본점 총무팀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발급 관련 건으로 오셨죠? 예. 제 이름으로 된 계좌 확인차 왔습니다. 그건 처리 불가합니다. 이유가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 안다는 눈이었죠. 안전은 지켜야 하는 쪽이 아니라 밝혀야 하는 쪽에 있죠.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 뒷면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회하면 안전. 그래, 이제 확실히 들켰군. 저는 명함을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차장님, 기록은 칼이에요. 칼은 되돌아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똑바로 쥐려 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가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였다. 밖으로 나오자 구름이 짙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어깨 위로 빗방울이 한두 개 떨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없음. 철회 안 하면 방화는 사고로 기록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이제 그놈들이 불을 지르려는구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통장 하나가 이제 제 목숨값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휴대폰 화면엔 아직도 그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회 안 하면 방화는 사고로 기록됩니다. 그 문장 하나가 손끝에 박혀 나가지 않았어요. 통장과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태우려 들고 있었죠. 그래, 불을 질러보라지. 이번엔 내가 끄지 않는다. 불을 붙일 거야. 고시원 복도로 올라가니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한 줄이 나가 있었고 냄새가 눅눅했어요. 방문 앞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광물산 내부 협력인 명단. 타이핑된 글씨 위에 손글씨가 하나 덧붙어 있었죠. 한기철 씨 조심하세요. 이서윤. 숨이 막혔어요. 그녀가 여길 왔다 갔다는 뜻이었죠. 그 말은 누군가 이미 내 위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기철 씨 있습니까? 문 밖에서 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었죠. 트렌치 코트를 입은 이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신분증 목줄을 걸고 있었어요. 들어가시죠. 밖은 위험합니다. 벌써 알고 왔습니까? 예. 제 쪽 시스템에 또 침입이 있었습니다. 공격 IP가 성광물산 내부 서버였어요. 그쪽에서도 불을 끄고 있단 말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녀는 고시원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낡은 전단지, 반쯤 켜진 히터, 책상 위의 통장과 USB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까? 이게 제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죽어서라도 이 이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장성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서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증거예요. 1998년 비자금 회의 사진. 그 자리에서 결제된 첫 통장이 당신 이름으로 발급됐어요. 그걸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야 내부 자료에서 찾아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기록을 지키다 죽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기철 씨,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당신 고시원 근처에 청소팀이 투입됐습니다. 청소, 정리, 삭제, 흔적 제거. 그들의 방식이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번쩍거리며 깜빡였어요.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구두굽이 철제 난간을 두드렸죠. 서윤 씨, 불 꺼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녀가 방 안에 불을 끄자 문틈 사이로 남자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손에 무전기를 든 두 명의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멈췄어요. 여기입니다. 한기철 방. 불 붙여. 순간 문 아래로 가스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바람이 세차게 들이쳤어요. 이쪽이에요. 서윤이 제 손을 잡고 창문 틀 위로 올라섰습니다. 2층 높이였죠. 바닥엔 물웅덩이가 보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불은 나중에 붙여도 돼. 우린 거의 동시에 뛰어내렸습니다. 바닥에 착지하자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불빛이 번졌습니다. 고시원 창문 밖으로 불길이 솟구쳤어요.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안에 뭐 있었습니까? USB 2개, 기록 복사본 하나. 그럼 불에 탔겠죠. 불빛이 서윤의 얼굴을 붉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불길을 바라봤어요. 저들이 지우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불씨를 옮겼습니다. 불씨요? USB 복제본. 제 사무실 금고에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결국 불을 붙였군. 그럼 이제 누가 끄는지 보자. 몇 분 뒤 소방차 불빛이 골목을 메웠습니다. 경찰이 통제선을 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빛에 비춰졌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에 휘날린 명찰줄이 반짝였죠. 성곽물산. 저놈이에요. 예. 어제 PC방에서도 봤어요. 오늘은 직접 불을 끌어온 모양이죠. 서윤이 그의 뒤를 노려봤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입가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씨는 한 번 옮기면 감당 못할 때가 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러나 그 말끝엔 경고보다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불빛 사이로 그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서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요. 이제 불은 끌 수 없습니다. 우린 불길을 등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뒤따라왔어요. 불빛이 우리 뒤를 비췄고 그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 도망은 없다. 이 싸움
불이 꺼질 때까지 간다. 불길이 사그라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타버린 고시원 잔해에서 연기가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코끝에 닿을 때마다 속이 비틀렸죠. 서윤은 밤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합선 추정으로 정리되었고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완벽한 조작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합선이라. 이번에도 기록은 그들이 쓴 대로 남겠군. 그날 오후 서윤이 내민 서류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단 하나 JSH 내부 결제 라인. 이게 뭐죠? 성광물산 비자금 루트입니다. 최근까지도 한기철 명의로 이체된 거래가 있어요. 지금도요? 예. 당신 이름으로 해외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문서를 펼치니 수십 줄의 거래 기록이 빼곡했어요. 송금자 성광물산 회계팀, 수취계좌 한기철, 날짜 2011년 4월 5일.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놈들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숨쉬고 있었던 거야. 장성호. 그놈이 지금도 조종하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계좌의 최종 승인권자가 장 회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요? 정부 외곽회계감사단 인사. 즉, 장 회장은 아직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접 만나야죠. 그건 위험합니다. 위험이 없으면 정의도 없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장 회장 골프클럽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당신이 나타나면 그가 직접 움직일 겁니다. 미끼로 쓰자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불을 붙이는 순서예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4월 6일. 이름은 한기철. 내 이름은 아직 그들의 자산으로 쓰이고 있다. 이 기록은 내 손으로 끝낸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번엔 내가 서류의 주인이 된다. 이름을 되찾으려면 이름을 걸어야지. 다음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프클럽 입구에는 검은 정장이 도열해 있었고 플래시가 번쩍이는 사이 장성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고 반듯했어요. 주름 하나 없는 얼굴, 완벽한 미소, 그러나 눈동자는 얼음 같았죠. 기자 여러분, 성광물산은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쏠렸죠. 기철 씨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이야. 서윤의 손을 뿌리치고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찔했지만 장성호가 손짓으로 막았어요. 그만. 그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 미소는 한때 제 상사였던 그때 그대로였죠. 한기철 씨, 아직 살아있었구먼. 덕분에요. 오랜만이네. 근데 왜 여기까지 왔나? 제 이름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이름이라. 당신 이름이 덕분에 회사가 산 건 몰라? 회사를 살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죠.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평온했지만 눈동자 깊숙이 피가 돌았죠. 기철 씨,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누군가의 이름은 언제나 누군가의 빚으로 남는 거야. 그럼 내 빚은 누가 갚습니까? 당신이 원하면 지금 여기서 갚아주지. 그가 손짓하자 경호원 둘이 다가왔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이건 공식 자리입니다. 이런 폭언 녹음됐어요. 녹음 좋지. 당신은 늘 기록을 남기길 좋아했잖아. 그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녹음하고 있다는 걸. 어쩌면 그때부터 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온 걸지도 몰랐습니다. 당신 그때도 내 지시 없이 아무 일도 못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놈 여전히 같은 말투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지시한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이제 이 목소리도 기록으로 남겨두죠. 기록은 사라져. 불에 타면 끝이야. 아니요. 이미 복사됐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국세청 서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미소가 깨지는 걸 보는 순간 내 안의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기철 씨, 세상은 정의보다 기억을 믿지 않아. 그래서 제가 남기는 겁니다. 기억이 아니라 증거를. 그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서윤이 기자석 사이에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순간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마이크가 쏟아졌고 경호원들이 어지럽게 움직였어요. 그 혼란 속에서 장성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귓가에 낮게 속삭였죠. 이름의 대가, 그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손목에 찬 시계 불빛이 유리 조각처럼 번졌습니다. 그건 분명 녹음 차단 신호기였어요. 제 녹음기 불빛이 꺼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잠시 멎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군.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엔 이렇게 떴습니다. 단독 한기철, 성광물산 내부 고발자, 추정회사 조작 의혹 부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호의 그 속삭임이 귓가에서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이름의 대가 끝나지 않았다. 비가 멈춘 아침이었습니다. 도시의 공기가 희미하게 젖어 있었고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무릉덩이를 가르며 지나갔어요. 그날 신문 일면에 제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광물산 내부 고발자 한기철, 허위 자료 제출 혐의. 검은 글씨가 피처럼 번져 있었어요. 신문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그 잉크가 내 손바닥에 묻어 번졌어요. 허위 자료라. 이제 날 완전히 지우겠다는 거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서윤.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조심스러웠어요. 기철 씨, 본청에서 압수수색 명령이 떨어졌어요. 통장 원본, USB 전부 내놓으라는 겁니다. 당신 쪽에서도요? 예. 제 사무실도 조사 중이에요. 그럼 이 싸움 이미 내부까지 잠식됐군요. 기철 씨, 지금은 잠시 숨으셔야 합니다. 숨는다고 끝납니까? 살아야 끝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통화가 끊기고 휴대폰 진동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죠. 낮은 하늘 아래 도시는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근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오래전 제가 일하던 곳 근처였죠. 벽에는 오래된 낙서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기철이 바보. 젊은 직원이 장난삼아 썼던 그 낙서. 그게 지금은 진실처럼 보였어요. 은행 창구로 들어가려던 순간 경찰 둘이 앞을 막았습니다. 한기철 씨, 본인 맞으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업무상 문서 위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도망칠 틈도 없었죠.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정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이름 하나로 묶인 수갑이라. 참 정교하네.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내리꽂혔고 테이블 위엔 제 기록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거기엔 낯선 필체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한기철 외주계약서 1998.07 14 서명은 제 이름이었죠. 그런데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본인 서명 맞습니까? 아닙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 결과 누가 냈습니까? 감정 의뢰인 성곽물산 법무팀.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검사는 인상을 찌푸렸죠. 지금 상황이 웃깁니까? 예. 웃기네요. 도둑이 스스로 감정하고 증거를 제출하네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책상 위 서류 한 장이 제 앞으로 밀려왔어요. 이 계좌는 최근까지 해외 송금이 있었습니다. 모두 귀하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모든 과거를 덮었습니다. 밤이 되어 구치소 대기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좁은 벽 안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다가와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외부에서 전달됐습니다. 종이를 펼치니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은 타지 않는다. S라면 서윤이었죠. 그녀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군. 다음 날 새벽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기철, 보석 허가됐다. 보석이요? 신청한 적 없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운 좋은 줄 알아.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었어요. 자유가 아니라 덫의 냄새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장성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완벽한 미소, 이전보다 더 평온했죠. 기철 씨, 세상은 빠르죠. 기사 하나면 영웅도 범죄자가 됩니다. 그럼 당신은 뭐가 됩니까? 나는 증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기록해온 증인. 그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어요. 그는 차문을 살짝 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 가족 이야기 있습니다. 아들, 군대 다녀왔다더군요. 잘 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만 건드려라 제발. 이 싸움 그만두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합니까? 기록을 믿으시죠. 당신은 늘 기록을 믿잖아. 그가 창문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져요. 차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남겨진 공기가 서늘했어요. 그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져요. 집에 돌아오니 문 앞이 엉망이었습니다. 문패가 뜯겨 있었고 우편함엔 검은 잉크가 칠해져 있었어요. 거기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철 없음.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눅눅했고 잉크는 거의 지워졌어요. 그런데 이름 하나만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기철. 그걸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넌 아직 살아있구나. 그럼 나도 끝까지 가야지. 새벽 공기가 매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불이 나는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열자 도시 한쪽에서 연기가 솟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 내 기록도 내 이름도 타오르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내 눈에 비쳤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제 이름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기록은 타도 이름은 남는다.
그리고 나는 아직 쓰이고 있지.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흐렸고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고시원 자네 대신 이제는 서윤의 작은 사무실이 제 은신처였습니다. 벽에는 지도와 거래 내역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엔 낡은 녹음기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죠. 녹음기 위에는 제 손글씨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끝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제 그만 숨을 거둬야지. 숨기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서윤은 밤새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피곤이 쌓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기철 씨, 준비됐어요? 예. 이번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돌릴 건 다 불탔죠.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파일, 송출 채널은 세 군데예요. 방송국, 검찰 내부 제보함, 그리고 언론사 데이터룸. 그럼 이걸 올리면 다 터지는 거군요. 맞아요. 단 누군가는 대신 책임을 져야겠죠.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녹음기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방안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5월 10일, 이름 한기철. 이 녹음은 내 마지막 진술이 될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은 나의 허락 없이 쓰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말은 목이 타는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998년 IMF가 나라를 뒤흔들던 그 해, 나는 단지 서류 하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수백억의 비자금을 통과시키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컴퓨터에 손을 얹었습니다. 화면에 UPLOAD 10%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 이름을 만든 자, 장성호. 그는 내 상사였고 내 인생의 심판자였습니다. 오늘 나는 그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저는 녹음기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내 이름을 팔아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 이름으로 세상을 흔들 겁니다. 그 순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 한 발이 방안을 찢었어요. 벽 뒤에서 불빛이 번쩍였고 유리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기철 씨, 서윤이 저를 밀치며 몸을 숙였어요. 총알 하나가 테이블 위 녹음기를 스쳤습니다.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이 갔습니다. UPLOAD 62%. 그녀가 컴퓨터를 붙잡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고 방 안엔 유리 조각이 흩날렸어요. 서윤 씨, 나가요. 안 돼요. 지금 멈출 수 없어요. 그녀는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 셋이 들이닥쳤어요. 그들 중 한 명, 바로 장성호였습니다. 참 오래 버텼네, 기철 씨. 끝내 직접 왔군요. 그만하지. 아직 늦지 않았어. 당신이 내 이름을 지웠듯 난 당신의 이름을 남길 겁니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한순간 화면의 숫자가 UPLOAD 100%로 바뀌었어요. 뭐야, 멈춰. 그가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윤이 엔터키를 눌렀고 그 순간 전송 완료음이 울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빛 하나, 녹음기 불이 마지막으로 반짝였어요. 당신은 졌어요, 장 회장. 아니, 기철 씨. 당신은 이제 사라질 거야. 그의 손이 권총을 들었습니다. 총구가 내 이마 앞에 멈췄죠. 그래, 이제 진짜로 끝낼 때다. 장 회장. 기록은 죽지 않아요.
불에 타도 복사본은 남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 서윤이 제 앞에 몸을 던졌어요.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쓰러졌고 피가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윤 씨, 됐어요, 올렸어요. 그녀의 손끝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손길이 점점 차가워졌죠. 장성호는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창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름의 대가. 이제 내가 치를 차례인가 보군. 그는 그대로 몸을 돌려 불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방 안엔 피 냄새와 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은 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이렇게 떠 있었어요. 전송 완료, 전국 방송 송출 중. 모니터 속 뉴스 속보 자막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성광물산 비자금 실체 폭로. 실명명의 한기철 고발 영상 공개. 그 자막 아래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록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증명합니다. 비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불빛이 꺼져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제 이름은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름뿐이군. 그래도 그걸로 충분하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비가 멎은 도시 위로 연기가 아직도 하늘로 오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성광물산 사건 특집 보도가 흘러나왔죠. 폭로 영상은 전국 8개 방송사를 통해 동시에 송출됐습니다. 내부 명의인 한기철 씨의 음성 파일은 금융감독원 서버와 검찰 내부망에 자동 백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볼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이름은 뉴스에 남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사라졌으니까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스며들었고 멀리 복도 끝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왔어요. 하얀 천 아래 누워있는 서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숨소리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폐 부상은 심했지만 회복 중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손끝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기철 씨, 말하지 마요. 아직 쉬어야 해요. 영상 성공했죠? 예. 세상 다 봤어요. 그럼 됐네요.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유리처럼 맑게 남았어요. 그래, 이 불씨는 살아있었구나.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서 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믿겠어요. 며칠 뒤 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골목엔 벚꽃이 떨어지고 있었고 길바닥에는 불탄 종이 조각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죠. 한기철 명의계좌 폐기 보류 2011.03 18. 그 도장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종이를 손바닥에 올려봤어요. 햇빛에 비친 글씨가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기록은 타지 않았네. 뉴스는 여전히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 운운했고 시민단체는 제 목소리를 진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칭도 이제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긴 건 오직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세상을 흔들고 누군가의 양심을 깨웠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낡은 강변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손에 쥔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표지는 다 달아 있었지만 내 이름만은 또렷했어요.
한기철. 잉크는 바랬는데 이상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때 서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흰 봉투 위에 깨끗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기철 씨께. 편지를 펼치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남은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아직 병원에 있지만 당신이 가르쳐준 기록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록을 남기죠.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젠가 또 다른 생명을 지킬 겁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 종이 위로 벚꽃잎 한 장이 떨어졌어요. 그 위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이제 됐다. 이름은 남았고 불은 꺼졌고 내 몫은 끝났어.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공원 벤치 뒤로 강물이 반짝였고 그 위에 햇빛이 잔물결처럼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통장 종이가 살짝 들썩였죠. 저는 그것을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빛, 그 빛이 제 이름처럼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름은 다시 태어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행운이 함께합니다.